자, 오늘은 지난번 수업 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못했던 F&B 류마티스 알레르기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69세 여자가 3개월간 체중이 7kg 늘었다며 병원에 왔다. 나이가 좀 많은 할머니고요. 체중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왔어요. 근데 사진을 보면 좀 쿠시노이드하긴 하네요. 쿠싱처럼 보이는 얼굴이 동그란 게 보이고요. 피부가 얇고 멍든 게 있다. 쿠싱 얘기인 것 같죠? 현재 복용 중인 약제는 없다. 이게 약간 함정 같은 거예요. 의인성 쿠싱을 생각해야 되는데 복용 중인 약제가 없다고 하니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검사를 보는데 스크리닝이에요. 오버나이트 덱사에서 콜티졸이 0.3밖에 안 돼요. 뭐 기준을 1.8로 잡는 데도 있고 2로 잡는 데도 있고 하지만 1.8이라고 한다면 1.8보다 높아야 쿠싱이잖아요. 저용량도 1.8보다 작고 쿠싱이 아니죠 지금. 쿠싱 기준에 해당이 안 돼요. 24시 유리 프리콜리스롤도 그렇고 쿠시노이드 한데 분명 쿠싱 같은데 병력도 그렇고 신체 진찰도 그렇고 근데 쿠싱 아니에요. 2번이죠. 의인성 쿠싱 증거. 근데 복용 중인 약제는 없다는데요. 현재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좀 별로인 문제인데 지금 없다는 얘기고요. 과거에 약제를 먹다가 끊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사를 맞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검사 자체가 이건 쿠싱 기준에 안 맞다. 그래서 의인 쿠싱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고를 게 없으니까요. 쿠싱 증후군이 아니잖아요. 지금. 1개월간 체중이 6kg 줄었다고 했대요. 손떨림이 있고요. 사이로톡시코시스겠죠? 프리티포드 없고 TSH 낮고 사이로톡시코시스인데 사이로톡시코시스 때 우리가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 건지 깨지는 건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스캔을 줬어요 지금. 근데 스캔을 줬는데 뭐 보이는 게 있나요? 허옇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지는 거죠. 디스트럭티브 사이로이다이티스. 같이 공부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디스트럭티브 사이로이다이티스고요. 치료는 아픈 거 없죠. 그냥 뭐 페인리스 사이로이다이티스 뭐 이런 거 무통성 갑상선염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회복하는 거고요. 지금 손 떨리고 막 하니까 가슴 두근거리고 하겠죠. 그냥 프로프라놀로 같은 거 쓰는 거죠. 베타블로커.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피로가 심해져서 왔다. 체중이 늘었다. 랩을 쭉 보시면요. 프리티포는 괜찮은데 TSH가 꽤 높아요. 이런 걸 우리가 서브클리니컬 또는 마일드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라고 하고요. 이때 치료를 할지 말지는 증상이 있거나 안티TPO 안티바디가 양성이면 치료한다. 와, 안티TPO 안티바디가 엄청 높네요. 네. 치료해야지. 치료는 뭐 L티록신 먹이는 거죠. 레보티록신. 똑같이. 서브클리니컬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치료하는 기준. 딱 봐도 사이로톡시코시스일 것 같은데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안목이 붓는다. 사이로톡시코시스겠죠. 치료는 카비마졸, 메티마졸, 카비마졸 2번. 항갑상선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안구병증이 있는 경우는 되게 그레이브스죠. 47세 남자가 안저검사했고요. 망막병증이 있어요. 당뇨에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돼요. 조치는 경구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다. 근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다.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 어떡할래? 되게 썰렁합니다. 당뇨에 합병증이 있대요. 약을 먹고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헤모글로빈 A1C는 적어도 7 미만으로 조절이 돼야죠. 조치는 2번 철저한 혈당 조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뇨에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혈당 조절. 점심 식사 후 자다가 깨지 않아서 왔다. 포도당 주입하고 의식이 돌아왔다. 저혈당. 사이졸리디네디온, 설파니유레아, DPP4 이니비터를 복용하고 있는데 저혈당으로 왔다.
저혈당이겠죠 뭐 보면. 셋 중에서 저혈당을 유발시키는 약이 뭐죠? 설포니유리아지. 사이클로리디네디온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개선시켜주는 거고요. DPP-4 이니비터 저혈당 안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혈당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설포니유리아. 2번 설포니유리아 중단. 그 얘기죠. 저혈당이니까. 저혈당을 일으키니까 저혈당을 일으키는 약제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는 설포니유리아지. 혈압이 높다. 여기 메스가 보여요. 우와, 190, 110이다. 포타슘이 낮다. 고혈압에 하이포칼레미아. 프라이머리 알도인가? 알도 높고 레닌 낮아요. 프라이머리 알도. 카프토프릴 검사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알도 높고 레닌 낮고.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이죠. 치료는 사실 이게 뭐 한쪽이면 수술을 할 수 있고 양쪽이면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쓰고 이런 건데 보기 중에서 고른다면 약물밖에 없잖아요.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죠. 스피로놀락토. 67세 여자가 양쪽 손가락이 아프다고 왔다. 손을 쓰면 더 아프다. 나이가 많고요. 잘 볼 때, 요럴 때 우리가 OA냐 RA냐 이거 볼 때 이 손끝마디가 부었는지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끝마디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게 보이면 OA입니다. OA. 그리고 손을 쓰면 더 아프고요. OA 치료는 뭐 아세타미노펜. 아세타미노펜이 보기에 없어요. 2번 그냥 셀레콕시. 콕스2 이니비터. 같이 공부한 슬라이드 보면 나와요. 2번 셀레콕시. 사이로이드 노듈인데요. (58세) 남자가 오른쪽 목에 덩이가 만져진다며 왔다. 자, 덩이에요. 이 갑상선 결절에 대한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갑상선 기능 검사. 오잉? 근데 프리티포가 높고 TSH가 낮네요. 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갑상선 결절에서 TFT를 먼저 합니다. 그때 프리티포가 낮고 TSH가 낮으면, 프리티포가 높고 TSH가 낮으면 이게 사이로톡시코시스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로이드 스캔을 하고 한 노듈이면 방사선 요오드 아블레이션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건 좀 찔러보는 게 아니라 스캔이죠, 스캔. 5번입니다.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린 문제예요. 이거 알레르기 문제도 썰렁 문제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세요. 만성 두드러기예요. 2년 전부터 벌써 만성 두드러기고요. 그냥 항히스타민제 복용 중이에요. 근데 두드러기가 심하대요. 뭐 검사했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원인도 못 찾았대요. 어떡할래? 항히스타민제 먹고 있는데 원인은 못 찾겠고 두드러기가 심하대요. 그냥 1번이에요.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항히스타민제를 최대 용량까지 올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말고 낼 게 없습니다, 사실. 1번. 되게 썰렁한 문제인데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자, 치료는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증, 알레르기 비염. 코막힘이 있어요.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잠에서 깬대요. 자, 일단 시비어 해요. 뭐 퍼시스턴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비어 해요. 그리고 치료를 물어보면 인트라네이절 스테로이드 가능성이 높죠. 마일드 인터미턴트 때만 우리가 주로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으로 해결하고, 시비어 하거나 퍼시스턴트 하면 인트라네이절 스테로이드 쓰죠. 그리고 코막힘 있으니까 항히스타민제로 해결 안 되잖아요. 당연히 4번이 기본이죠.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기본이죠. 4번. 식사하고 나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왔다. 음식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과거에도 수차례 식사 후 가렵고 두드러기가 났으나 특정 음식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 꽝이다. 와우, 근데 혈압이 지금 80에 40이다.
두드러기가 나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아나필락시스. 검사는 보기 중에서 보시면 되게 당황할 수 있지만 3번입니다. 이 혈청 트립신 분해 요소가 아나필락시스 여부를 확인할 때 보는 검사입니다. 아나필락시스인가를 확인할 때 보는 검사가 3번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고. 피로감, 체중이 줄었어요. 입맛이 없대요. 속이 미식거린대요. 아, 부신기능 저하증이래요. 오케이. 이거 읽어보면 부신기능 저하증인가 그랬는데 맞네요. 히드로콜티존 복용 중이래요. 근데 히드로콜티존을 복용 중인데 아직도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 같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결핵약을 먹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리판핀 같은 거 먹으면 히드로콜티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히드로콜티존 용량을 증량시켜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원래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하이드로콜티존을 복용 중이었는데 항결핵제를 먹으면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이런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 증상이 다시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증량. 갑상샘에 결절이 있다. TFT부터 해야죠. 정상이겠지? 정상이에요. 초음파에 결절이 있죠. 근데 크기 크고요. 미세석회화가 있대요. 저에코 결절이고. 이거 악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견이에요. 크기도 크고 석회화 있고. 저에코 결절. 이거 다 악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성인 것 같은데. 근데 FNA까지 했대요. 근데 비정형이래요. 우리가 비정형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재검. 이것도 역시 슬라이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주 소변을 본다. 자다가도 4번, 6번 본다. 와.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다. 아, 리튬 먹고 있나 보다. 리튬에 의한 뭐 네프로제닉 DI 이런 거 아닐까요? 자, 다뇨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슨 검사한다고요? 24시간 유린 볼륨, 유린 오스몰. 24시간 유린 볼륨과 유린 오스몰. 2번. 다뇨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한데요. 알로프리놀을 복용하다가 피부에 이런 게 생겼대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이거. 5번입니다, 5번. 왜 우리가 에리사 멀티폼의 스티븐스 존슨 여기서 이제 피부가 30% 이상 벗겨지면 톡식 에피더멀 네크롤라이시스 막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제일 이렇게 나타나는 피부 병변이 나타나는 가장 유명한 원인이 알로프리놀이죠. 알로프리놀 먹고 피부에 발진이 쫙 생겨요. 이러다 더 지나면 피부가 벗겨져요.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 약 끊어야 됩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고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발진이 생기고 쌕쌕거리고 아나필락시스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4번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아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본다. 아, 당뇨 때문이래요. 메포민을 복용 중인데 조절이 안 된대요. 홈팟은 괜찮고요. 랩도 괜찮은데 와 8.5면 꽤 높고요. 케톤이 나와요. 자, 일단 당뇨예요. 메포민 쓰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막 소변에 케톤 나와요. 그럼 인슐린입니다. 소변에 케톤 보이면 인슐린 꽂으시네. 회식 후 자다가 다리가 마비되어서 왔다. 하이포칼레미아. 사이로톡시코시스. 사이로톡시피러디 파랄라이시스. 하이포칼레미아. 1번. 건강검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42세 여자. 젊은 편이에요. 비흡연자고요. 혈압 높지 않고요. 가족력 얘기 없고요. LDL이 149예요. 자, 당뇨나 아마 심혈관 질환 이런 거 없을 거고요. 혈관 질환, 뭐 심장 질환 이런 거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목표가 130이냐 160이냐 따지잖아요. 위험인자가 몇 개냐? 근데 딱 봐도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을걸? 그 목표가 160이죠. 이 사람의 LDL 타겟은 얼마다? 160이다. 149인데요. 그래서 답이 식사요법이죠.
스타틴 안 쓰는 건 이해되셨을 겁니다. 목표가 160이니까. 에제티마이브는 스타틴 쓰고 안 되면 추가하는 약이고, 4번이나 5번은 이제 TG를 떨어뜨리는 약인데, TG가 150 하면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내가 강의 때도 얘기했잖아. TG는 막 400, 아주 이상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전 400, 500 막 이 정도 되지 않는 이상 약 잘 안 쓴다고요. 그냥 식사요법입니다. 오른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왼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팔꿈치, 발목, 관절의 발적 압톡, 열감, 여러, 57세 여자예요. 중년의 여자인데, 여러 군데가 양쪽이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스라이티스고, 시메트릭해요. RA지. RA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스라이티스예요. 시메트릭해요. RA 진단하는 거, 류마토이드 팩터는 안티 CCP 안티바디. 특별한 얘기 없이 이렇게만 나오면 RA입니다. RA가 별게 아니죠. 이분은 여기가 뭐예요? PIP죠. 49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다리가 붓는다고 왔다. 자, 당뇨 환자인데, 당뇨 약 쓰고, AC, 혈압약 쓰고, 그 다음에 스타틴 같은 것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종이 있대요. 부종은 왜 생겼을까? 콩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알부민이 좀 낮네요. 알부민이 왜 이렇게 낮은가 봤더니, 소변이랑 단백뇨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부종이 생겼구나. 어쨌든 그것 때문에 H인히비터 쓰고 있어요. 퓨럴사마이드와 함께 추가할 치료는. 이 환자는요, 이거 문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헷갈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혈당이 무려 242고요. 헤모글로빈 A1C를 줬나? 눈에 안 보이던데 특별히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뭐 랜덤 글루코스 240이면 조절이 잘 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자, 당뇨 환자예요. 근데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콩팥병증 있어요. H인히비터는 쓰고 있어요. 퓨럴사마이드 부종이 있으니까 퓨럴사마이드 쓰겠다는 건데 뭘 쓸래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환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1번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야 돼요. 메포민 말고는 메포민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서 부종, 그러니까 그냥 항상 치료를 물어보면 뭘 보라고요? 첫 번째 문제가 부종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보라.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부종에 대한 치료도 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그게 SGLT2 인히비터지. 요즘 메포민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는. 혈압도 떨어뜨리고 SGLT2 인히비터가 이뇨제 나왔잖아요. 이뇨제. 어차피 효과가. 글루코스랑 소디움을 같이 내보내는 거잖아요. 왜 5번인지 아시겠죠? 이 5번이 당뇨 약이면서 혈당 강화제이면서 부종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뭐 무슨 하트 페일러 같은 거 우리가 좋아하죠. 그냥 이 당뇨가 없어도 쓰기도 하죠. 5번입니다. 부종에 대한 치료. 어이구야. 여기 뭔가 피추이터리 쪽에 메스 보여요. 갈락토레아 49세 여자. 약제 복용력은 없다. 근데 이미 튜머가 보이는데요. 프롤락틴 220점. 제가 얘기했죠. 프롤락틴 막 100 넘어가면 거의 프롤락티노마라. 프롤락티노마 치료는 뭐 브로모크리틴, 카보골린 이런 거죠. 프롤락티노마. 49세 여자가 8개월 전부터 혈압이 높다고 병원에 왔다. 혈압이 높아. 49세 여자. 근데 뚱뚱한 편은 아니고요. 혈압이 꽤 높네요. 콩팥 괜찮고요. 일렉트로라이트 괜찮고요. 사이로이드 괜찮고요. 알도 레닌 괜찮고요. 어이야. 메탈리프린이 높네요. 피오크로마사이토가 검사를 다 봐야 알 수 있는 문제. 검사 보고 맞추는 겁니다. 메타네프린 높으니까 피오크로마사이토가. 72세 남자. 남동생이 당뇨. 3개월 전부터 체중 2kg 주고 소변을 자주 본다. 진단은. 이거는 그냥 당뇨 기준을 너가 아니 이런 겁니다. 공복혈당 126, 2시간 200, 헤모글로빈 A1C 6.5, 당뇨 해당하지 않아요. 당뇨는 아니. 근데 공복혈당이 100에서 124 사이를 우리가
공복혈당 장애라고 부르죠. 5번. 내당능 장애는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1 부족하게 해놨네요. 140부터니까 이건 해당 안 하고 공복혈당 장애만 해당되죠. 기준 잘 외우시라고 했어요. 많이 나온다고. 쿠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네요. 랩을 보니까. 콜티졸이 31인데 로도즈에서 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8. 엄청 높네요. 쿠싱 맞아요. HTH 높을걸? 그치. HTH 높게 줬을걸. 왜냐하면 하이도즈에서 억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이도즈에서 억제가 되면 뭐라고요? 피추이터리라고. 피추이터리. 피추이터리에 생기는 쿠싱 증후군을 쿠싱병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목이 부었다. 갑상선 문제인가? 갑상선이 커져 있고 압통은 없다. 4개월 전에 첫째 알 분만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산후갑상선염, 무통성 갑상선염 이런 게 가장 의심이 됩니다. 사이로톡시코시스이긴 할 거고요. 자, 산후갑상선염, 무통성 갑상선염을 뭘로 진단할까? CT, 안티TPO 안티바디만 갖고 알 수 없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번이라는 검사는 골라보신 적이 없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1번, 2번, 5번은 택도 없는 거고 4번하고 3번인데 당연히 3번이죠. 우리가 이럴 때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이 페인리스 사이로가이티스는 그레이브스랑 감별을 하는 거다. 지금 이 환자가 그레이브스인지 페인리스 사이로가이티스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라는 얘기죠. 이 4번 안티TPO 안티바디가 답이 안 되는 게요. 페인리스든 그레이브스든 둘 다 안티TPO 안티바디가 양성으로 나오죠. 그 표 기억나실 겁니다. 요오드 섭취율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레이브스는 많이 만드는 거니까 요오드 섭취율이 올라가고 무통성 갑상선염은 당연히 섭취율이 떨어지고 3번으로 구별하는 거죠. 아세타미노펜을 복용하는데 뭔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진통제 복용하고 비슷한 증상이 수차례 있었대요. 아스피린 경구이발 검사는 환자가 거부해서 못했대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사실 아세타미노펜을 준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스피린 NSAID에서 이런 부작용이 생겨도 아세타미노펜은 좀 안전한 편이거든요. 근데 아세타미노펜조차도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어떤 약을 대신 줘볼래라는 건데, 자, 이건요, 약을 잘 알면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1번, 2번, 4번, 5번, 다 NSAID죠. 3번만 콕스토 이니비터고, 답이 3번인 건 많이 풀어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쉽게 맞춰주셨을 거고요. 1번, 2번, 4번, 5번 다 이게 NSAID라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프로펜은 끝나잖아. 프로펜, 무슨 페낙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나프로펜도 유명하고, 뭐 디클로페낙, 아세클로페낙 이런 거 다 NSAID고, 이브프로펜, 케토프로펜, 페노프로펜 다 NSAID. 3번입니다. 갑상선 결절 얘기인 것 같아요. 목에서 덩이가 만져진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우리가? 갑상선 결절! 그러면 무조건 갑상선 기능 검사. 1번. 잘 기억하시리라. 베체트병이겠네요. 42세 여자, 입술이 아파서 왔어요. 한 달 전 구강궤양, 성기궤양. 오케이. 펫서치 테스트 양성. 에리스만 얻어줘. 이런 거 같습니다. 베체트병이고요. 베체트병에서 우베아이티스가 심하고 그러면 스테로이드 쓰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 없고요. 항상 제가 물어보잖아요. 치료는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건지 주증상을 보라고. 이 입술 아픈 거, 이 점막 증상. 점막 증상에 대한 치료가 코리친이라고 강의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스테로이드도 없네, 보기에 심지어.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세요. 부신의 종양이 있어요. 혈압이 높아요?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부신의 종양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울걸? 피오크로모사이토마. 메타네프린 높아요. 피오크로모사이토마. 수술 전 약물 알파블로커인 페녹시벤자인. 너무 유명한 문제니까 아실 거고요.
단요. 유린 옵스몰 300 미만인지 봐야 되고요. 유린 옵스몰 300 미만. 오, 소변 많이 나올 거야. 어우, 6리터 엄청 나오네. 그럼 우리가 이제 ADH 같은 거 봐야 되고요. 항인유 호르몬. 항인유 호르몬이 높으면 신속유분증이에요. 잘 나오는 거니까. 이 항인유 호르몬이 낮으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이게 프라이머리 폴리딥시아인지 센트럴 DI인지 MRI를 찍어본다고 했죠. MRI에서 이제 이 피추이터리에 이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에 이 피추이터리가 잘 보이면 이제 정상이니까 그 피체를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 프라이머리 폴리딥시아고요. 그런 게 잘 안 보이면 센트럴 DI라고 했었죠. 이것도 역시 강의 때 그 해리슨의 새로 나온 플로우대로 문제 많이 나온다고 제가 MRI도 둘 다 나왔었잖아요. 업테이크 하얗게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냥 까맣게 돼 있는 거랑 하얗게 보이는 거 둘 다 나왔었잖아요. 하얗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여기.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없으면 이거는 센트럴 DI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분 제한도 줬어요. 수분 제한했는데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프라이머리 폴리딥시 하면 수분 제한하면 이게 300 이상으로 올라야죠. 수분 제한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글씨가 안 써져. 300. 오씨. 잠시만요. 오씨. 3밖에 안 써져. 죄송해요. 300이에요. 300. 이렇게 써야겠다. 300. 좋아. 300보다 커지면 프라이머리 폴리딥시아죠. 수분 제한 후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이거 안 줬어도 MRI만 보고도 풀 수 있습니다. 센트럴 DI, 데스모 프레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머리카락 염색약 쓰고 나서 생겼대요. 염색약 쓰고 생기는 건 접촉 피부염이죠. 접촉 피부염은 패치 테스트 1번. 갈락토레아다. GERD로 약을 먹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저는 약 때문에 생긴 거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개월 전부터 생겼고요. 2달 전에 끊었대요. 약 때문에 생긴 거면요. 끊으면 바로 좋아집니다. 2달 전에 약을 끊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트름증이 있대. 그럼 이건 약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이런 함정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약 때문에 갈락토레아가 생겼는데 그게 2달 전에 끊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약 반감기가 며칠이나 된다고. 그리고 프락틴 레벨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수치를 보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이게 100보다 크면 아마 그냥 프락티노마 문제일 거다. 근데 100보다 작으면 이거 프락티노마 말고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한 하이퍼프락티네미아에 대한 감별 진단에 대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라 했잖아요. 근데 약물은 아닌 것 같은데 약물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러고 나서 랩을 쭉 보면 되게 어이없습니다. 이거 랩을 쭉 보면 끝까지 가보세요. 프리티포 어때요? 낮아요. TSH 어때요? 높아요. 하이포사이로이디즘. 프락티노마 말고 하이퍼프락티네미아를 일으키는 전신질환에 보면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있습니다. 리버시로시스도 있고. 이 하이포사이로이디즘 때문에도 갈락토레아가 하이퍼프락티네미아와 갈락토레아가 생길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을 치료하면 이게 좋아집니다. 되게 어이없죠. 답이 3번입니다. 이 문제가 뭐다?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먼저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하이퍼프락티네미아에 의한 갈락토레아로 온 거죠. 원인을 해결하면 다 좋아진다. 좋은 문제라기보다 그래도 좀 뭘 이해해야 되는지 조금 배울 게 많은 케이스긴 합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45세 남자가 1년 전부터 혈압이 높다고 병원에 왔다.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무엇보다 적은 편도 아니고요. 두통과 두근거림이 있다. 혈압약을 3가지나 먹고 있는데 조절이 안 된다. 2차성 고혈압인 것 같고요. 두통, 두근거림이면 거의 근데
랩을 보니까 따르네요. 자, 일단 하이포칼레미아 있고요. 칼슘 괜찮고요. 갑상선 괜찮고요. 알도가 높네요. 레닌 낮고. 프라이머리 알도. 프라이머리 알도입니다. 메타네프린 괜찮고요. 프라이머리 알도 다음에서 하는 검사는 확진 검사는 셀라인 로딩 테스트. 혹시 공부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통풍. 술 마시는 엄지발가락. 통풍에서 급성기 치료 후에 통풍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거는 유레이트 로어링 세라피를 얘기하는 거죠. 유레이트 로어링 세라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레이트 로어링 세라피에서 할 수 있는 게 알로프리놀, 페북소스타트, 프로베네시드 이런 거 있죠. 보기 중에서 고르면 하나밖에 없네요. 페북소스타트. 보기 중에서 유레이트 로어링 세라피가 3번밖에 없죠. 페북소스타트 요즘 시험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져요. 관절이 아파요. 팔다리 근력이 떨어져요. 눈 주위에 붉은 발진이 있어요. 헬리오트롭 래시, 미케닉스 핸드, 헬리오트롭 래시, 팔다리에 힘이 빠져요. 더마토마요사이티스지. AST가 CK 같은 근육 효소 올랐겠지. 근육염이니까. 더마토마요사이티스 때 피부 이런 폐에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마토마요사이티스, 폴리마요사이티스 자강치가 조1이라고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조1 PMDM.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피곤해요, 입맛이 없어요, 살 빠져요, 어쩌고 저쩌고 써놨는데 래피드 HT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를 했대요. 잘 모르다가도 이거 보면 이해가 돼야지. 부신기능 저하층에 대한 검사구나. 기준이 얼마라고요? 18이죠. 18. 그래서 30분, 60분에 18을 넘어가는지 봤는데 안 넘어가요. 그러면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지.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 치료는 하이드로콜티존이지. 쉬운 문제. 딱 봐도 앙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명확한 SI 조인트가 안 보이죠. 세이크로일라이티스, 벤보스파인. 젊은 남자가 허리 아프겠지 뭐. 움직이면 호전되고. 앙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치료가 뭔가요? 엔세이드. 일단 엔세이드. 트라마돌은 마약성 진통제예요. 이건 스테로이드 안 듣는 게 유명하죠. 알렌드로네이트는 골다공증 치료제고, 아세타미노펜이 듣진 않아요. 이건 OA 때 쓰는 거고, 여기서도 셀레콕십이 나왔는데, 셀레콕십은 사실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엔세이드랑 같은 거죠. 부작용이 적다는 게 강점인 거지. 그냥 지금 사실 꼭 셀레콕십을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그냥 엔세이드 다른 거 써도 됩니다. 셀레콕십도 물론 되지만 꼭 셀레콕십을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엔세이드 써도 됩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46세 남자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며 병원에 왔다. 5개월 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왔다. 하이포칼레미아인가 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힘을 주면 쥐가 잘 난다. 갑상샘 절제술을 했다.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 중이고요. 갑상선 호르몬 복용 중인데 아마 괜찮을 겁니다. 프리티포, TSH 괜찮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할 말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니까. 괜히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포타슘도 괜찮고 크레아틴도 괜찮고 특별하게 이상할 만한 게 크게 없어요. 증상이 있을 만한 게 없어요. 무슨 검사를 추가로 해볼래? 이거는 증상도 증상이지만 병력을 봐야 돼요. 갑상선 암으로 우리가 갑상선 절제술하면 전체 갑상선 절제술이잖아요. 이거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거 하나가 뭐죠? 부갑상선까지 같이 떼어서 이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걸 걱정하잖아요.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원인은 하이포파라타이로이즘은 주로 이런 수술 후에 생긴다. 칼슘.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하이포칼세미아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봐야 돼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왜 생겼다고요? 갑상선 절제술 하다가 실수로 잘못 생긴 것 같아요. 사실 바로 떠올리기는 어려웠는데 갑상샘 절제술
그리고 뭐 쥐가 나요. 이런 거에서 떠올리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